2023년 KB금융지주회사의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요,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보호자 인구는요 약 1262만 명으로 집계됐고요, 반려가구의 수는요 무려 552만 가구로요, 수치상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웃들과의 분쟁은 물론이고요, 또 동물병원과의 분쟁 등 법적 분쟁의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그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알아야만 하는 몇 가지 법률 분쟁의 유형과 그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요, 종종 요즘 문제가 되는 건데요, 분양받은 고양이가 유전질환이 생겼다면요, 이것은 분양업자의 책임일까요? 만약 내가 분양받은 고양이가요 나중에 유전병이 발견되었다면요, 이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강아지의 경우는요, 분양 후 9개월이 지난 강아지에게 유전질환이 나타났다면요, 분양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즉 고양이 역시요, 유전질환의 발병에 대해서 분양한 사람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한 사람이 유전질환의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 모르고 분양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고양이의 인도는요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유전적인 질병이 생긴다면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분양도 조심해야 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요, 이런 유전병의 발현이나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나 미용 중 사고 등에 의해서 고양이가 다쳐가지고 배상 책임이 발생했다면요,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단순히 고양이가 물건으로 취급되어 고양이 구입 시의 가격까지만 물어주면 되는 걸까요? 자, 이것은 책임의 범위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요, 사람이 다친 문제라면요 당연히 모든 치료 비용이 보상으로 따르게 되나 법적으로 물건의 지위를 갖고 있는 동물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즉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해야 하고 차의 수리비가 차의 가치보다 더 높다면은요, 판매자는 차의 현재 가치만 계산하여 지불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차값보다 비싼 수리비 일체를 부담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재밌게도 여기에는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하는데요, 반려견 등의 경우처럼 소유자가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는 대상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통의 물건과는 달리 그 교환 가격보다 높은 치료비용을 지출하고 치료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명시를 하여서 반려동물의 가치보다 높은 치료비용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비록 법적으로 물건의 지위지만 우리 사람과의 유대와 생명권에 대한 어느 정도 법적 지위를 확인해 준 이런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양이를 다치게 하고 고양이 가격만 물어준다는 식의 주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요, 고양이도 초상권이란 게 있을까요? 초상권은요, 사람이 갖는 인격권에 해당합니다. 고양이는요, 아직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어서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초상권은 없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고양이를 찍는 것은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동물을요, 허락 없이 찍어서 동물병원의 홍보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자, 동물은요, 소유주의 소유물에 해당하므로 소유주, 즉 고양이 보호자는요, 그 소유권에 대해 독점적 사용과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이 허락 없이 고양이 사진을 촬영한 뒤 수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누군가요, 허락 없이 SNS에 내가 올린 고양이 사진을 퍼가서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은요, 합법일까요? 타인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요, 사실 이것은 초상권을 따지기 이전에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이거 종종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요, 간혹 길냥이를 구조하고 입양을 보내면서 소위 책임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책임비, 이것은 과연 합법일까요? 사실 이것은요, 현행법상 책임비를 요구하는 구조자도 또 책임비를 주고 고양이를 데려오는 입양자분도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에서는요, 유기동물 혹은 유신동물을 죽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책임비 역시 법적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행위의 하나이기 때문에 판매로 보는 것입니다. 즉 현행법상 유기동물의 판매라는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요, 판매자나 구입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유기동물 구조자가 유기동물을 분양하여 책임비를 받을 경우는요, 구조자분과 입양한 분 모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조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비라는 취지에는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법이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요,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함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요,
형식적인 법이라도 그 법 한 줄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요, 책임비라는 의미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의사가요 진료기록부 발급을 거절하는 것은요 과연 합법일까요? 이것은 요즘에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뭐 보험 때문이거나 병원을 옮겨야 될 경우나 어떤 약을 사용해서 치료했는지 알고 싶거나 혹은 약물의 사용 용량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혹은 동물병원과 보호자 간의 법적 다툼이 생겨서 진료기록부가 필요할 때 종종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발부할 법적 의무는 사실상 없습니다. 즉 보호자가 요청하여도 동물병원에서 발급을 거절하는 것은요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는요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란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알 권리, 즉 보호자로서 내 고양이의 진료 내용과 치료 경과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과 돈을 내고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는 것은 계약법상 당연하다는 이런 논리와, 약품들을 일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실에서 진료기록부가 무분별하게 노출이 된다면 자가진료나 약물의 오남용으로 고양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런 논리의 대립 상황인 것입니다. 수의사들은요 진료기록부의 발급을 의무하기 이전에 자가진료나 약물의 무분별한 구매에 대한 법적인 정비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이런 의도인 것입니다. 저 윤쌤 개인적으로는요 설명의 의무나 소비자의 알 권리 같은 것들은요 사실상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 역시 귀를 기울여서 법이 조금 더 잘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